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개인 유튜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미숙하다, 지영씨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북한에 재벌이 있을까? 북한은 재벌이 있겠죠? 북한 재벌들의 미래는 창창할까? 아니면 북한 재벌은 얼만큼 화려한 삶을 드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그냥 살아남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재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기업가, 기업인, 자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받기로는 자본가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제 노동자의 월급을 어떻게든 안 주기 노력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 계급으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자본가를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고 경제활동을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남과 북의 교육이 많이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재벌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돈을 유통하는 사람, 또 이제 기업주 이런 의미인데, 북한에 그러면 재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재벌이 많습니다,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의 재벌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대한민국도 재벌이라고 하다가 기업이 갑자기 망하면 파산돼서 하루아침에 뭐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망한 것과 북한의 망함은 달라요. 북한의 재벌들은 기업 활동을 여러 개를 해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창출해서 그 기업이 살아 움직이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북한은 엄연하게 계획경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 경제가 95년도를 좌우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시장 경제를 조금 허용했을 뿐이고, 그 시장 경제 성장과 함께 돈을 모은, 부를 축적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북한에는 그 사람들이 개인 기업을 만들거나 회사를 차려서 그 돈이 유통이 돼서 그들 후손들에게 그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의 모든 돈주머니는 김정은의 것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노동당 간부, 사법, 검찰,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권력 일꾼들이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하루아침에 김정은 눈에 잘못 나면, 아니 그렇게 재벌로 치면 장성택만한 재벌이 없죠. 그 장성택 산하의 무역회사 54호 아래 무역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그 돈을 다 국고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북한의 재벌은,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북한의 재벌들이 거의 다 모이죠. 김일성 종합대학, 그 우리 대학 옆에 외국어 대학, 예, 이런 데 모이면,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이 80%예요. 80% 있는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검찰소, 재판소, 중앙당, 뭐 사회안전성, 보위성 이런 데서 다 부상급 아들, 딸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재벌인데, 실제 그들의 삶은요, 현직의 아빠가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보다는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더 편하게 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든, 회사 사장도 백화점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또 회사
뭐 회장의 사모님도 백화점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돈을 줘야 사잖아요. 북한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당 군주다,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이러면 서울시청장이다 이러면 서울시에 있는 상점, 식당, 뭐 쇼핑몰 이런 데 물건이 다 공짜예요. 이 사람이 메모해서 야 우리 딸과한테 뭘 해줘 하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월급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북한 땅에서 불법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청장한테는 잘 보여야 이 불법이 들통나지 않고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100%다 공짜예요. 무료.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와서 간부 아들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가요. 간부 사모님 왔을 때 돈 계산하잖아요. 다음날 검열이 붙어요. 검열이. 그래서 저희 대학 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이제 동창들 중에 426 아동영화 촬영소 총장 딸이 있었고 뭐 중앙당 통정부 과장 딸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는 그 돈에 대한 욕구, 돈이 기본이구나. 뭐 그렇다고 학교 가기 전에 뭐 배고파서 살아온 적은 없지만 그렇게 돈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서 돈이 좋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벌이란 생각도 못하고 돈주들이 좋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그 집에 가보면요 3,000불짜리 시계도 10개 넘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재벌들이 다 그 정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사실 3,000불짜리 시계 10개 넘어 있다? 대학교 학생이 1학년 학생이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얘 엄마 아빠의 월급으로 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해서 기업을 경영을 해서 마진으로 산 게 아니라 공짜로 남의 엄마 아빠가 외국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 남의 엄마 아빠의 불법의 비리를 눈 감아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게 당당한 것으로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그런 것을 차고 나오거나 또 걔 옷장을 열어보면요. 입지 않은 정장이 몇십 벌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하면 자기네 아빠 산하의 외화상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외화상점에 가서 얘는 다른 걸 안 해. 신사동 들어온 매장에서 쭉 가서 엄마 이거 이쁘다야 이거 이쁘다야 이거 이쁘다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녁에 그게 박스에 포장이 딱 돼서 그 집에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북한의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말해야 되는가요? 돈주, 권력가들, 돈주들이 삶이에요. 근데 북한에는 돈주라고 하면요. 이 권력을 같이 지고 있는 돈주야만이 갑질을 제대로 해요. 이자처럼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공짜는 공짜대로 누리는데 북한에도 재벌들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의 돈주는 뭐냐면 중국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무역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일본에서 장사를 이제 친척들이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재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돈은 난간부가 뜯어먹고 복간이 뜯어먹고 또 담당 보위원이 뜯어먹고 토대가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돈은 정말 종이장처럼 값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주고 이러지만 만약에 우리 아빠가 권력이 있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뒤따르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떡하나 권력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돈을 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돈을 낳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런 재벌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주황당 남편분은 주황당 현직 부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금강사업소라고 해서 무역 일꾼을 하는 그런 무역회사를 몇십 개 가지고 있는 그게 경리였어요. 여기로 말하면 회계과장인가요? 회계실장 같은 걸 해서 정말 돈이 많았고 그 집의 아들과 딸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그땐 저희가 그 사람이 동급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 뒤를 봐주시는, 그러니까 저희 식당 영업 활동이라든가 제가 장사를 할 때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모님께 찾아가서 이런 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 집 아들, 딸을 한 번씩 보면요. 은근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돈의 풍요로움과 또 권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평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니까 그 여자 딸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딸은 정말 우유빛깔이고요. 아들은 키가 한 1m 80 정도 됐는데요. 잘생기고 뭐 몸매 좋고 현란찬란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아, 저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가 다르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멋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장성택과 이제 권력 싸움에서 이분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나 봐요. 숙청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 데 가면 정치범 관리소에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숙청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기억이 아니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까지는 손해를 본 일이 없지만 사람이 도리상 막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분이 없어졌으니까 관리소에 갔네. 근데 북한에서는 관리소 면회를 함부로 못 가요. 그래서 면회를 못 가고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서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그 정치범 관리소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좀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가 점점 풀려나와서 민간인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이렇게 철창을 다 구역을 맡겨놓은 그런 구역이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는 차를 타고 가서 구비구비 돌아갔는데, 그 민간인이 사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사는 곳에서 한 100리 떨어졌던 것 같아요. 먼지 날리는 그 도로를 찾아가서 면회를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면회를 가서 30분 동안 면회하는 동안에 정말 힘내시라고, 아니면 건강 챙기시라는 말을 하려고 갔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 형편이 못 되죠. 안녕 안 하니까. 근데 힘내세요 이 5글자를 못 했어요. 왜냐면 울다가 그냥 30분 동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억수로 눈물이 내려왔던 적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다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계속 울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너무 세상이, 이 세상이 참 아무리 반역자고 아무리 국가에 대한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저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울다가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것은 오늘 재벌이 북한에 있을까요?잖아요. 북한 재벌의 운명은 하루살이에요. 재벌 될 때, 재벌일 때 삶을 누리고 재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기의 부를 모두 깡그리 빼앗기고, 깡그리 빼앗고 너네 이제부터 노력이 살아라도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북한 재벌이다. 북한 재벌에 대한 미련 싹 가시십시오. 북한에는 재벌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재벌이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목숨을 김정은에 맡긴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벌, 또 세계적으로 재벌 기업인, 뭐 대기업 회장, 또 그리고 머리 좋아서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정말 이 땅에 태어남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북한에도 분명히 그런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천재들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서 자기 두뇌를 바쳐야 되는,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천재들이 북한에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두뇌를 정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자기 두뇌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태어난 그분들이 정말 복 받으셨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북한의 재벌이 있을까요? 북한의 재벌들의 운명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재벌이 없습니다. 북한의 재벌은 재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재벌의 삶은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른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